지금 저장 객체 서버 동작하는 것에 대한 저장 객체를 보시면 맨 처음에 서버가 스타트가 돼요. 스타트가 쭉 돼가지고 그 서버가 종료될 때까지의 요런 이제 그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서버가 스타트되면서 서버가 종료될 때까지 사용되는 저장 객체를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어플리케이션, 응용 객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응용 객체가 맨 처음에 스타트되는데 그 다음에 사용자가 한 명 들어와요. 사용자가 한 명 들어오면 그때 이제 사용자를 관리해주기 위해서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고 하는 객체를 세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션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사용자의 정보를 저장하기 때문에 그 사용자의 정보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사용자의 정보 안에 내가 그 데이터를 집어넣은 게 있냐 없냐에 따라서 로그인이 됐냐 안 됐냐 이렇게 처리를 많이 하십니다. 세션은 이제 문제는 서버에서 메모리를 많이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게 이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로그인 처리를 할 때 서버에서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것 대신에 클라이언트 쪽에서 데이터를 갖고 있게 하자가 쿠키예요, 쿠키. 그래서 해킹할 때 있어서 이제 가장 이런 네이버나 뭐 그 포털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서버 사용자가 동시 접속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걔를 이제 세션에다가 정보를 저장하게 만드시는 게 아니라 쿠키에다 정보를 저장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쿠키를 도난당하면 정상적인 사용자로 이 로그인 처리된 상태로 이제 다른 데서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상적인 권한 처리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정상적인 그 로그인 됐다고 해도 중요한 정보를 바꾸거나 데이터를 처리하거나 할 때는 다시 비밀번호 입력을 다시 해봐라 이렇게 해서 확인하는 과정을 한 번 더 걸치죠.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데, 서버 쪽에서는 볼 때, 서버에서 저장 액체를 볼 때는 이제 세션이라고 만들고 세션에서 로그인 처리를 해서 사용하게 된다 이렇게 돼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한 페이지를, 보드 리스트 같은 한 페이지를 보여주고 싶어요. 그래서 보여줄 때 사용하는 객체는 리퀘스트 객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리퀘스트 객체는 사용자가 요청하면 요청을 받을 때부터 생성이 돼서 그 사용자 정보를 전부 다 가지고 이렇게 있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한 화면에 데이터를 쭉 처리를 해서 요청이 다 끝날 때까지 사용자에게 HTML이라는 데이터를 보낼 때까지 저장될 때 사용되는 객체를 리퀘스트 객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 코딩을 짰던 거는 리퀘스트를 가지고 코딩을 짰습니다. 근데 로그인 처리를 한다 그러면 뭘 가지고 짜게 될 것 같아요? 세션을 가지고 짜게 되겠죠. 세션에다가 데이터를 집어넣고 꺼내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짜게 됩니다. 아직까지 이제 리퀘스트에도 데이터 저장하는 것은 우리가 하지 않았지만 이거 사용해서 쓰시는 걸로 작성을 하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컨텍스트라고 있는데, 페이지 컨텍스트는 JSP 내에서만 사용하는 이제 객체를 페이지 컨텍스트 객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서버가 시작이 되면 서버에 관련된, 서버 실행되는 관련된 내용들을 전부 다 이제 그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저희가 이제 쓰시게 되는데, 그거 서버에 관련된 정보를 쓰게 되면 이 서버에서 전체적으로 사용되는 데이터를 저장해 놓게 되는 그런 객체가 돼서, 그 전체적인 데이터들은 사용자랑 상관없이 모든 이 서버를 사용하는 모든 것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보통 저장해서 이제 운영하는 것들은 접속자 관리수, 또는 방문자 수 이런 거를 할 때는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객체를 사용하시게 됩니다. 사용자가 접속이 일어나면 이 어플리케이션에 해당되는 것을 사용자 세션 만들면서 여기다 집어넣어줘요. 집어넣어서 이 세션을 사용하셔서 사용하실 때도 사용자 정보에 관련된 것도 저장하지만 전체 서버에 관련된 정보도 일단은 가지고 있게 됩니다. 이때 세션에서는 이제 여기 보시면 서버와 클라이언트 동시에 SID를 갖고 있게 되는데, 그 서버에서는 세션 객체에다가 저장하게 되고, 클라이언트 쪽에서는 쿠키라는 데 저장하게 돼요. 쿠키라는 데 저장하게 돼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SID가 같냐 안 같냐에 따라서 이게 같은 사람이냐 안 같은 사람이냐를 관리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 서버에 세 사람이 접속하고 있다. 그럼 세션이 하나, 둘, 세 개가 생기는 거죠. 이렇게 다른 세션이 생기고 거기 SID가 다른 게 하나, 둘, 세 개가 있어서
이쪽 A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이 들어오면 여기 SID를 같은 SID를 갖고 있는 거죠. 얘가 1번입니다. 그럼 얘도 1번입니다. 이렇게 갖고 있어서 요랑 왔다. 이렇게 이제 처리가 돼서 아까 요청했던 사람이 들어온 그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로그인을 했다라는 것은 의미가 다른데, 사용자가 접속을 하면 무조건 세션을 하게 만들어서 번호가 같게 만들어서 처리가 돼요. 근데 로그인 처리를 했다는 것은 이거는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된 거죠. 제가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을 해서 그게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정보랑 같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면은 그렇게 알게 된 상황을 내가 SID가 뭔가를 선언을 해서 키 앤 밸류 구조로 저장을 해놔야 돼요. 저장을 안 해놓으면 이게 로그인을 했다 안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데이터를 하게 선언하고 그 데이터에 맞게 데이터가 저장이 돼 있으면 로그인을 했다. 데이터가 저장이 돼 있지 않으면 로그인을 하지 않았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자바 할 때도 마찬가지. 자바 할 때도 저희가 이런 것들을 그 스태틱 변수를 한 개 선언을 해서 거기에 데이터가 있으면 로그인을 했다. 이 스태틱 밸류와 같이 역할을 하는 게 세션입니다. 세션. 그래서 사용자가 로그인 처리할 때 보통 이거는 이제 세션을 사용하게 되고 어플리케이션 저장이 됩니다. 어플리케이션을 저장해 놓아서 사용하는데 그때 이제 사용자가 페이지 요청을 하게 돼요. 어떤 페이지 URL을 써가지고 요청을 하게 되는데 사용자가 페이지를 계속 변경하면서 요청이 되죠. 그때는 세션은 같은 걸 쓰게 되는데 리퀘스트는 다른 게 페이지가 요청할 때마다 다른 게 들어오게 됩니다. 요청을 해서 사용이 돼서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리퀘스트 요청이라는 객체에다가 저장을 해놓게 되는데 사용자의 모든 해서 사용되는 것을 이제 리퀘스트라는 객체에 저장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때에 세션을 또 리퀘스트에 저장을 해놔요. 이렇게 저장을 해놔서 들어오면 리퀘스트를 만들면서 그 안에 세션을 저장한다. 그럼 세션은 그 리퀘스트 안에는 뭐하고 뭐가 있게 돼요? 세션과 어플리케이션이 같이 있게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같이 얘네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꺼내서 따로따로 리퀘스트에서 세션도 꺼낼 수 있고 어플리케이션도 꺼낼 수 있고, 그래서 꺼내서 사용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만들어주게 돼 있으시고, 요청이 끝나면 리퀘스트는 사라진다. 요청이 다 끝나서 이제 표시할 때까지니까 데이터 표시가 다 끝나면 이제 리퀘스트 요청받은 것은 사라지게 되고 이제 사라져서 쓰게 됩니다. 여기는 세션을 저장해 놓는다니까 이걸 가져다가 이렇게 저장을 해서 사용을 만들 때 사용되고, 그 다음에 JSP 한 개만 쓸 때는 페이지 컨텍스트라는 객체를 씁니다. 써가지고 만들어 쓰시게 되고, 얘는 JSP에서만 쓰게 됩니다. 이때도 리퀘스트를 여기 페이지 컨텍스트에다가 집어넣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페이지 컨텍스트에서는 리퀘스트도 사용할 수 있고 세션도 사용할 수 있고 어플리케이션에 해당되는 데이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JSP에서 데이터 표시할 때만 보통 임시적으로 잠깐 표시할 때만 사용이 되고요. 전체적으로 데이터베이스나 이런 거에서 이제 그 요청받은 데이터를 전부 처리한 것을 저장하는 것은 리퀘스트에다가, 데이터 표시할 때까지, 그러니까 데이터 처리하는 것은 전부 다 리퀘스트에다가, 저희가 지금 게시판 만드는 것은 리퀘스트 객체에다가 보통 사용하시게 되고요. JSP에서 폼을 돌리는데 간단한 변수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 그럴 때는 페이지 컨텍스트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따로따로 운영을 하는 이유는 서버의 메모리는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용자가 접속했다가 사용자 접속을 끊으면 당연히 그걸 버리는 게 낫죠. 그러면 세션 같은 거 버리게 되고, 페이지 요청을 했어요. 그게 다 끝났어요. 그럼 더 이상 필요가 없겠죠. 근데 세션에다 집어넣으면 걔가 계속 운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페이지 요청이 다 끝나는 리퀘스트를 하게 되고, JSP에서 화면에 단지 잠깐 쓸 건데 화면에다가 이런 것들을 이제 뿌리고 끝날 건데 그걸 이제 리퀘스트와 같이 아니면 세션에다가 이런 걸로 집어넣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맞춰서 쓰시게 되고요. 저희도 적당한 것들을 잘 선택을 해서 쓸 수 있도록 하시면 되는데, 저희는 그 주로 사용하는 건 리퀘스트입니다. 모든 데이터들은 다 대부분 리퀘스트에 저장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로그인 처리를 하려면 세션 쪽에다가 로그인 처리를 많이 하게 되니까 로그인 처리, 전체적으로 이제 데이터의 방문자 수나 접수자 수 이런 거를 해야 된다, 뭐 아니면은 다른 것을 써야 된다 그럴 때는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잘 기획해서 쓰시면 되고, 보통의 경우는 프로그램 많이 짜시니까 요게 이제 리퀘스트를 엄청 많이 사용하시게 되고, 그 멤버 사용하시는 분은 로그인 처리나 이런 걸 쓰시는 분들은 세션에다가 데이터를 저장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페이지 컨텍스트 부분은 JSP에서 쓰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페이지 컨텍스트다라고 선언하지 않더라도 생기는 모든 변수들이 페이지 컨텍스트로 생성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잘 보시면서 쓰시면 되십니다. 그 요런 거에 대한 관계를 잘 알고 계셔야 되고, 그때 이제 이쪽에 사용하는 구조를 봤을 때는 어플리케이션이 가장 많이 생기고 제일 큰 범위에 해당되는 것 같지만 이게 포함 관계입니다. 이거는 포함 관계. 페이지 컨텍스트 안에 리퀘스트가 들어가 있는데 리퀘스트 안에는 세션이 들어가 있고 세션 안에는 어플리케이션이 들어가 있다. 이걸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고요. 그 실제적으로 거꾸로 그리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크기로 어플리케이션이 제일 큰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제일 오래 가죠. 오래 남아 있으니까 거꾸로 그리는 부분도 많이 있지만 저는 이렇게 그리게 되고요. 저장 액체는 스코프라는 걸 갖고 있게 되는데 그 적용 범위 예를 들어서 갖고 있는데 그 데이터를 저장하고 꺼내는 방법입니다. 보통 대당을 꺼내는 방법에 해당되는 것들은 저희가 그 JSP에서 꺼내 가지고 보통 사용을 하게 되죠. 데이터 표시에서. 근데 이제 집어넣을 때 보시면 메소드가 다 똑같다. set attribute. 아, 속성으로 집어넣는구나. 속성으로 앞에 키, 그 다음에 집어넣는 value 이런 식으로 해서 집어넣으시면 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메소드가 다 똑같다는 얘기는 얘는 인터페이스를 상속받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데이터 저장 베이스 변수 데이터 저장 객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걸 인터페이스를 똑같이 상속받아서 메소드를 동일한 메소드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세팅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키 밸류, 세션에도 키 밸류, set attribute, 세션도 set attribute, 리퀘스트도 set attribute, 페이지 컨텍스트도 set attribute라고 사용을 한다. 쓰시고 이렇게 집어넣었으면 요거는 JSP에서 꺼내는 방법입니다. JSP에서 꺼내는 방법은 어플리케이션 스코프라고 쓰시는데 요 스코프를 안 쓰셔도 상관없어요. 스코프를 안 쓰셔도 찾는데 맨 처음에 찾는 게 거꾸로 찾습니다. 페이지 컨텍스트 부분부터 찾아가지고 여기 없으면 리퀘스트에서, 리퀘스트에 없으면 세션에서, 세션에 없으면 어플리케이션에서 이렇게 찾게 됩니다. 여기 스코프를 꼭 써놨으면 스코프 있는 부분에서 바로 찾아서 사용하게 됩니다. 이런 것은 JSP에서 저희가 해킹 방지나 이런 거를 쓸 수 있는데 지금 세션에서만 찾아야 되는데 JSP 코드를 짜시면서 이제 저희가 리퀘스트 스코프에 해당되는 데다가 리퀘스트 set attribute에서 동일한 로그인 정보에 해당되는 것을 집어넣어 버리면 로그인 됐다고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꼭 보안에 관련된 문제로 인해서 어디에 있고 있는 거다라고 쓸 때는 스코프라고 반드시 작성을 합니다. 이런 거 이렇게 작성한 것을 JSP의 EL 객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EL 객체, Expression Language에 해당되는 것을 쓸 수 있는데 Expression Language는 자바 코드로 하면 이제 저희가 out.println 프린트 이렇게 해서 출력하는 것과 동일한 처리를 합니다. 요게 요런 거를 이제 쓰시게 되면 요거는 디자이너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랭귀지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자바로 쓰시게 되면 out.print 해가지고 사용하게 되고 그다음에 여기에 해당되는 것을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어서 출력하게 됩니다. 즉 여기 있는 거는 변수, 데이터, 연산식 모두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대신에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런 랭귀지, 자바 랭귀지의 구문이 아니라 약간 더 폭넓은 구문들을 허용을 합니다. 허용을 해서 이런 것들은 좀 보시면서 사용을 해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그 우리가 데이터를 가져와서 리퀘스트에 담는다. 리퀘스트 set attribute 이렇게 해서 담아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여기 이거를 이렇게 ELG를 이용해서 꺼내가지고 포문을 돌릴 수도 있고 배열 같은 경우에 JST를 이용해서 포문을 돌릴 수도 있고 그다음에 데이터에 해당되는 것을 쓸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이제 좀 아셔야 되고요. 여기서 보면은 꼭 start.js부터 실행하세요라고 되어 있는데 뭐 JSP 소스 되어 있는데 여기 그 webpp.집 만들어놨는데 실행은 요 테스팅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놨는데 그 여기에 스타트 JSP부터 해야 이게 이제 주르륵 해서 데이터가 들어가고 빼지고 이런 걸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소스도 같이 넣어놨습니다. PPT도 만들어놨고 예. 되시겠죠? DB에 해당되는 것을 데이터를 가져와서 어디로 담는다고요? 리퀘스트에 담아요. 리퀘스트 담아가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이제 사용하시면 되고 걔를 EL 객체로 꺼내가지고 이렇게 출력을 할 수 있다. EL 객체 어디에서? 리퀘스트에서
set attribute를 해서 데이터를 저장해 놓고 리퀘스트 부분에 사용해서 저장을 해놓고 사용하는데 저희가 그림을 그려드렸어요. 그림을 그려드려서 구조 그림을 그려드려서 리퀘스트에 해당되는 내용 있죠. 그 리퀘스트를 어디까지 끌고 가요? 보드 컨트롤러까지 끌고 간다. 그죠? 그래서 여기 execute 리퀘스트 해가지고 리퀘스트를 컨트롤러까지 끌고 가요. 그러면 데이터를 어디서 담으면 돼요? 보드 컨트롤러에서 데이터를 담으면 되고 얘를 어디서 꺼냈을 수 있어요? JSP에서 꺼냈을 수 있어요. JSP에서 꺼냈을 때는 이렇게 담을 때는 위에 거 이렇게 그러면 이제 데이터베이스 연동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죠. 여태까지 했던 내용들을 그대로 자바 소스 잘 기억하면서 컨트롤러에서 단지 리퀘스트에 담아야 한다. JSP는 EX로 꺼내서 쓴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되겠고 리스트를 지금 뿌리려는데 그러려면 반복문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반복문 처리를 해야 되는데 반복문 처리도 태그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JSTL이라는 것을 저희가 사용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JSTL에 해당되는 것도 이제 구글링 하시거나 여기서 찾아보시면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찾아가면서 보시면 되겠고 그 먼저 검색 카페에서 로그인 처리 하셔야 됩니다. 하시고 JSTL로 검색을 하세요. JSTL로 검색을 하시면 저희가 JSTL 자르 파일 첨부되어 있는 게 나와 있는 게 있으신데 2026년 4월 5일 나와 있는 게 있네요. JSTL.자르 녹색으로 클릭하시면 첨부되어 있는 것 중에서 JSTL 1.1.2.자르 이렇게 나와 있는 게 보이시고요. JSTL도 다운로드 받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다운받으셔도 되고 똑같은 거니까 여기서 다운받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라이브러리라고 써야 되는데 파이브러리라고 써놨네. 파이브러리. 특수한 새로 나온 용어입니다. 파이브러리. 자 이렇게 해서 얘를 다운받으셔야 돼요. 다운받아가지고 내 PC에 저장하자. 그래서 이제 저장해 놓으시고 얘를 이제 어디다가 위치시키냐면 자동으로 내 프로젝트에 자동으로 위치시켜 놓은 곳 컨트롤 X 워크스페이스 D드라이브에 자기 이니셜 밑에 워크스페이스 얘 지금 하고 있는 게 웹이죠. 웹 JSP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서블릿 쪽에 들어가 있으시고 지금 src 밑에 메인 밑에 웹 app 밑에 web-rf 밑에 lib를 집어넣으면 자동 인식된다. lib를 집어넣으셔야 되고요. 데이터베이스 그 데이터베이스도 필요한데 데이터베이스는 옆에 집에서 복사 붙여넣기 하면 되니까 이클립스 실행한 다음에 복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으시고 이클립스에서는 새로 고침 하셔야 된다. 위치 보겠습니다. 위치 새로 고침 하시는데 위치는 이제 자기 워크스페이스 밑에 서블릿 프로젝트 만들었죠. 거기 src 밑에 메인에 웹 밑에 웹-rf입니다. 웹-rf 바로 밑에 lib에다가 복사 붙여넣기 해라. 그러면 자동으로 인식된다. 자 이렇게 자동으로 인식되게 만들어 주시고요. 네. 자 지금 워크 프로젝트 밑에 서블릿에 src 밑에 메인에 웹 밑에 웹-rf 여기서 lib에서 새로 고침 F5 하시면 이렇게 JSTL-1.2.자르 이런 게 나와야 합니다. 여기다가 놓으면 자동으로 얘가 자바 리소시스 안에 라이브러리 안에 웹 app 라이브러리 하면서 여기 등록이 되겠죠. 요거는 JSP에서 다 보시면 서블릿 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를 태그 라이브러리라 해서 태그 스탠다드 라이브러리라 해서 그 반복문 처리라든지 코맨드 코어 반복문 처리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포맷 안에 맞는 거 이런 것들을 쓸 수 있도록 태그를 사용해서 쓸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라이브러리입니다. 자 여기까지 쓰셨고 저희가 데이터베이스 코딩을 완벽하게 안 했기 때문에 여태까지 오류가 나지 않았지만 이제 앞으로 데이터베이스 코딩을 하셔야 돼요. 데이터베이스는 뭐 JDBC 여기 HTML JDBC 안에 라이브러리 안에 집어넣었죠. 메인에 웹 밑에 웹-rf 밑에 보시면 lib OJDBC 6.자르가 있죠. 얘를 복사하시고요.
밑에다가 붙여넣기 LIB에다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두 개의 라이브러리가 필요하다. 현재는 아직 페이지 처리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페이지네이션 여기 보시면 여기 카페 아까 JS를 찾으면서 보시면 페이지 처리를 위한 라이브러리 되어 있는데 이거 저작권자가 저희입니다.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배포해야 할 테니까 잘 쓰시고 금방 페이지 처리도 금방 만들 수 있어요. 저걸 사용하시면. 자, 그래서 이제 라이브러리에 해당되는 것을 다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JSTL 현재는 JSTL과 OJC 6.4가 필요합니다. 데이터베이스에 해당되는 게. 그래서 웹-rf 밑에 LIB 안에다가 이렇게 이제 JSTL과 OJC 6.4를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준비가 다 됐으면 그 다음부터 이제 데이터베이스 가져온 것을 저희가 그 리퀘스트에다 집어넣고 리퀘스트에 집어넣은 것을 JSP에서 사용하시면 되는 거죠. 하시면 되고 그 DB 짜는 거는 자바 때부터 계속 짰던 것과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짜시면 되고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